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법의 개요를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법의 뜻, 법의 목적. 법의 목적은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에 있다고 그랬죠. 법의 분류, 법의 적용과 효력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3요소와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뭐라고 했죠? 국가의 3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법치주의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치주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고 그 기초는 권력 분립에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내용은 법률의 지배, 즉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법이란 여러 가지 법 가운데 군과 관련해 적용되는 법들을 말하는데 크게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사행정법, 전쟁법으로 구분되죠. 오늘은 군형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군형법은 군의 조직, 질서 및 그 통제력을 보호하고자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군사에 관한 범죄와 이에 대한 제재인 형벌 등을 과하는 법 규범을 말합니다. 군형법전은 1962년 1월 20일 날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해방 후 62년 이전까지는 조선경비대법,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미군정시대와 군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미국의 전시법을 번역한 수준의 법규들을 적용해왔던 것입니다. 이 1962년에 만들어진 군형법전 또한 일본의 구육군 형법을 모체로 국방경비법을 가미한 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군형법전을 협의 군형법이라고 합니다. 이 군형법을 포함해서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보호법 등을 광의 군형법이라고 합니다. 군형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군형법이 일반 형법과 다른 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형법의 특별법이다는 행위객체와 보호객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과실범도 폭넓게 처벌한다. 형벌이 엄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군형법은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법의 분류를 공부할 때 일반법과 특별법을 공부했습니다. 일반법은 법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법이란 효력이 부분적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미치는 법을 말합니다. 즉 사람을 한정한다든지 장소를 한정한다든지 규율하는 내용 사항을
한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형법이란 범죄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인 형벌 또는 보안 처분을 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군형법은 그 목적상 일반 형법에 없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정 군사범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불법 전투 개시죄, 군무 이탈죄, 항명죄 등이 그것입니다. 다른 법규상 범죄로 규정한 것을 군형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불순정 군사범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 형벌이 가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법인 군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특성은 행위객체와 보호객체의 특수성입니다. 행위객체는 행위의 대상을 말하고, 보호객체는 형법 법규가 보호하려는 이익을 말합니다. 일반 형법에서 행위객체와 보호객체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군형법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군형법의 보호객체는 개인적 이익이라기보다는 군의 질서나 기율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존이나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형법에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일반 형법보다 과실범을 확대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형법에서는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상 군인에게는 중한 주의 의무를 요구함과 동시에 과실범 유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성은 형벌의 준엄성입니다. 군의 기율과 질서 유지, 전투력 보존 등을 위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의 기능은 일반 형법과 같습니다.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능, 군의 조직과 질서를 보호하는 기능,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 이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군의 법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의 질서를 파괴하고 기율을 해치는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서 그러한 행위를 무가치하고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고 일정한 형사 제재로 대응을 합니다. 군형법의 교란 행위를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군의 조직과 질서, 기율 등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군형법도 일반 형법과 마찬가지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반 형법이 사회 질서의 기본 가치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비해서 군형법은 군의 조직과 질서, 기율 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해서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듯이 군형법도
군형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행위도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고 군형법상의 범죄라도 군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벌 이외의 어떠한 형벌도 과하지 않는다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제형법정주의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 법률로 구정해 놓아야 한다는 근대 형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제형법정주의는 법률의 명확성과 적정성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제형법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관의 자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규범의 의사결정 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즉 국민이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 수준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사전에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과 형벌이 명확해야 합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면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어서 제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형벌의 명확성도 요구합니다. 이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형법이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률 내용이 정당한 국가의 이상형에 일치하는 적정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 적용의 필요성과 죄형의 균형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형벌 규범은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의 실현을 위해서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나 살펴보죠. 군형법 53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헌재의 결정사항입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와 같이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한 이유는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급표 금지의 원칙입니다.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형법 1조에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소급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항 3항에서 신법이 행위자에게 유리할 때는 신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넷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유추해석이란 목적론적 해석 방법의 하나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은 개인의 자유 권리와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그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유추해석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지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가능합니다. 군형법상 군용물 분실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기로 하죠. 분실이라는 개념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지 말라는 판결입니다. 군용물 분실죄에서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질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편취당한 것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과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맨 먼저 설명한 명확성의 원칙에 포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등을 보면 중간에 광고가 있죠. 우리도 쉬어가는 의미에서 아재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 있죠. 소가 한 마리면 뭘까요? 소원입니다. 소 플러스 영어로 원 해서 소가 한 마리면 소원입니다. 소가 두 마리면 무엇일까요? 투우입니다. 영어로 투 플러스 소우자 해서 투우입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